저걸 실외 조명으로 사용하면 안 될까? 가로등, 공원 등에 쓰이는 메탈 램프는 LED 램프에 비하면 에너지 소모는 많은데 수명은 짧고 빛의 품질도 좋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약간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러다 현대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이 있는 유관스 체육관에 LED 조명을 교체하게 되었는데 곧 버려지는 기존 LED 조명이 쌓여 있는 걸 보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걸 실외 조명으로 사용하면 안 될까? 순탄치는 않았어요. 제가 작은 농촌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끔 마을 어르신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직불금 신청해야 되는데 내 논, 밭, 지번을 헷갈리신다던가 깜빡하신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본 마을 지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냈죠. 어차피 버려질 거 한번 테스트는 해보자. 비 오는 날 밤에 불을 켰는데 괜찮은 거예요. 메탈 램프보다 더 밝고요. 제가 원래 종합운동장에서 러닝을 많이 뛰는데요. 밤에 더 밝고 안전하게 뛸 수 있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왕 제공하는 거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담고자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농촌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형지물의 모양이나 색깔 같은 것까지 작은 거 하나부터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행정 마을 경계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마을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경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축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려웠죠. 작년 4월 발생한 서부면 대형 산불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주민들도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우리 홍성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축산의 메카로 불리는 우리 홍성군의 장점을 살린 바베큐 축제에서 저희는 그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근데 축제 개막을 2주 앞두고 소울 럼피스킨이라는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최우선으로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바베큐 재료 중에 한우를 제외하고 홍성 한돈과 닭고기로 대체하면서 축제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홍성 거주 인구의 5배에 달하는 50만 명의 방문객과 약 5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었습니다. 개임 사업 목적으로는 허가가 안 된다는 이유였죠. 당신시는 주식회사 조유와 함께 400억 규모의 물놀이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국도 34호선에 연결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임 사업 목적으로는 허가가 안 된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공익사업인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과 연계해 진행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허가를 받는 구간과 기존 교차로가 가깝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해결하고자 최적의 설계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과 허가청 등 관련 기관에 매일 방문하여 설계안을 수정하고 또 수정해 결국 최적의 도면안을 만들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물놀이장 개장까지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었고 도로 연결망이 완성되지 않으면 교통 정체로 인하여 주민들과 또 방문객들과 불편은 물보듯 뻔했고 그런데 시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교통 정체도 없고 적절한 시기에 물놀이장을 개장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기업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당진시는 철강, 자동차 제조업 이외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 필요했고 SK 렌터카 투자 유치를 계기로 당진협력팀은 이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기업은 가시적인 성과와 실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과제 참여가 번거로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 입장에서도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 계획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라는 이익을 제안했죠. 제안서 제출까지 2달밖에 없어서 많은 지자체가 도전을 포기했지만 적극 기획과 사전 준비로 당진은 기업 혁신파크의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로부터 식량 안보를 높이는 것은 우리 팀의 최대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벼가 있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이러한 저의 생각을 저희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일찍 나오는 벼는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성이 떨어질 텐데 병해충에 취약할 거다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저희한테 보여줬고 저희 팀은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90m
11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이 서산 대산항에 입항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산, 제주, 인천, 여수, 속초 그리고 서산, 무슨 서산의 크루즈선이냐 많은 분들이 불가능할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겁도 났었는데요. 일이 성사가 되더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어마어마하겠죠.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진행을 했습니다. 290m, 11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이 서산 대산항에 입항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안전성 평가 용역을 분리하고 발품을 팔아서 용역비를 2억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줄여서 공증을 받아냈습니다. 10여 년에 걸쳐 빠름이라는 품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빠름이 품종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벼 품종 중에서 생육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메탄 발생량을 줄일 수 있고 다른 작목과의 이모작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올해 환경부로부터 기후위기 적응 품종으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금년 5월에 서산에서 출발한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이 6박 7일간의 운항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충청권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충남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식적인 첫 해외 출입국 사례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서산 시민과 충남 도민을 위해서 다양한 전 세계 국제 크루즈선을 유치하고 더 좋은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 대산항에 큰 크루즈선이 입항하는 걸 보니 가슴이 벅차고 웅장해지더라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우리 서산의 큰 매력을 잔뜩 느끼고 서산을 넘어 충남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는 그분들을 제대로 추모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흔히들 고독사라고 하죠. 무연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밟기 힘들거든요. 그들을 위한 예산과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제대로 추모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전문 봉사단체들과 지역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며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일명 사후복지를 확대를 했죠. 주민분들과 고인의 지인분들의 긍정적인 모습에 진작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만 줄여도 탄소 중립에 한 걸음 다가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름철에는 조금만 쌓아두면 악취로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보통 전용 봉투나 수거함에 버리시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만 줄여도 탄소 중립에 한 걸음 다가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신기술 벤치마킹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저감 제품을 선정하여 공공주택 28세대를 대상으로 설치했는데 입주자들이 매우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8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적극행정은 도전이다. 적극행정은 생활의 발견이다. 적극행정은 따뜻한 손길이다. 적극행정은 작은 관심이다.